고맙습니다. 오늘 회의하시면서 비디오는 켜주시고 마이크는 음소거 해주시고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마지막 시간에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발언권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채팅창에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우선 이사장님의 환영 인사가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소면으로 개최하게 될 총회 일정에 대한 보고를 임성욱 대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20년 활동 및 21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이은수 활동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보고를 김한수 상무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0분간 휴식 후에는 질의응답 및 의견 나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의원 설명회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선물은 살림 쿠폰 1만원권을 선물로 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변호순 이사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두 손 들어서 크게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쥐띠해를 보내고 큰 걸음의 소해를 맞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구정도 오지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어느 시인이 노래했듯이 새해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새해는 일도 밥도 꿈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한살림 식구는 늘었고 매출도 늘었습니다. 생명, 밥, 이웃, 공동체, 돌봄 등의 중심이 한살림으로 발걸음을 이끌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옷 되살림, 병 재사용, 우유곽 재활용 등은 이미 익숙한 생활 활동입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저감 운동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행동하는 한살림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매장엔 참기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비워지고 채워지고 계속될 듯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행동이 필요한 이유일 테지요. 아주 작은 실천을 계속하는 한살림 조합원이 밝은 사회에 밝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지난 20년도와 21년 올해의 사업 활동을 잘 살펴보는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 되십시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살림 경남 기획총무팀의 임성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대의원 설명회를 화상으로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가 대의원 총회를 원래 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또 어제 계속 연장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대의원 총회를 대면으로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면 총회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서면 총회 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설명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총회 일정은 2021년 1월 11일 날 저희가 임원 후보자님들에 대한 공고를 시작을 했고요. 임원 후보자님들이 1월 22일까지 현재 후보자로서 등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면 총회에 대해서 대의원분들에게 서면 총회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오늘 2월 2일, 3일이니까 이제 날짜는 지났습니다.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총회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서면총회 소집 통지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대의원 설명회 자료를 보내드리는 날짜고요. 2월 15일 날 저희가 빠른 등기로 보내드리면 2월 16일 날 대의원분들께서는 등기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6일부터 25일까지 서면 결의서에다가 이렇게 저희 안건에 대해서 서면 결의를 해주시고 저희 사무국으로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드리는 우편에는 그 선납 등기를 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서면 결의서에 의안들에 체크를 해주시고 보내드린 봉투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우체국에다가 발송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비용이 따로 드는 부분은 아니니까 잘 챙겨서 보내주시고요. 서면 총회를 저희가 이번에는 2번을 해야 생겼습니다. 저희가 임원 후보 선출이 있는데요. 이번 후보에 대한 그 동의 절차, 그러니까 결의 절차는 1차 서면 총회에서 서면 결의서에서 의결이 가능한데요. 두 번째 이사장님을 또 저희가 따로 선출을 해야 돼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면 총회에서 저희가 선출을 한 이사님들 중에 한 분을 이제 호선을 하게 되고요. 대의원분들에게 또 다른 이사장 후보로서 다른 분을 또 추천을 하실 수 있는지, 하실 분이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는 기간이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서면 총회 같은 경우엔 이사장님 선출에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일정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3월 8일 날 저희가 서면 결의서를 보내드릴 거고요. 1차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3월 9일부터 15일까지 받으신 서면 결의서를 다시 저희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총 최종적으로 3월 16일 날 이사장님 선출하는 것까지 해서 서면 총회 일정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총회 자료집하고 일정은 다시 또 상세하게 이렇게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대의원분들의 그 의결권을 꼭 행사하셔가지고 한산림 경남 총회가 서면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면 총회 일정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바로 저희 활동실장님이시죠. 이윤숙 이사님께서 저희 2020년 활동 보고와 2021년 활동 계획을 연달아 이렇게 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윤숙 이사님 모실 테니까요. 반갑게 손으로 좀 흔들어서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활동실장 이윤숙입니다. 저는 그 조합원 활동평가와 조합원 현황 보고, 그다음에 2021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점 활동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나를 살리는 한살림으로 중점 활동 방향을 정하고 핵심 활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신뢰를 쌓아가던 대면 유지의 한살림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면총회를 개최하고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다 하반기부터는 차츰 안정되어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혼란한 과정을 겪으며 핵심 의제로 정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으로 역량을 모으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조합원 활동은 비대면 활동으로 빠른 전환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언젠가는 시도되어야 할 변화이기에 큰 변화는 없이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이 병행되어 함께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은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위기로 생산지의 피해가 컸습니다. 한살림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얼굴을 대하며 함께했던 도농교류 활동이 거의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저성장의 지속으로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었던 매출은 코로나19라는 영향으로 오히려 늘어나 공급액이 2019년 대비 공급액 19.9%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제한된 대외 활동으로 주문 공급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합원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5개년 계획 중 2년차 계획으로 효율적인 물류체계 마련과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위한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를 통해 물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힘을 모아가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행동하는 한살림을 위해 조직 역량을 모으고자 합니다. 또한 중기계획 중 3년차 계획인 한살림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조합원 자치를 강화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활동과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한살림. 한살림의 가치와 철학을 잘 드러내기 위해 2020년에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핵심 의제로 정하고 대사회 캠페인 및 연대 활동을 계획하고 조합원 활동 또한 기후위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동으로 4년 동안 진행한 옷 되살림 운동을 올해는 2달간 진행하여 가장 수거량이 높았으며 지역 활동으로 거제에서 옷 되살림 장터를 2회 열어 호응이 좋았습니다. 재사용병 회수 운동은 매년 회수 캠페인도 진행하고 각 영역별로도 적극 홍보하여 회수율이 44.3% 전국적으로 1, 2위에 듭니다. 2019년 경남에서 시범 진행하던 멸균팩 수거 운동은 올 9월부터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우유팩도 함께 상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가치를 전파하고 이용 확대를 위해 지면 소식지를 온라인 체계로 변경하고 지부와 지역 밴드 활성화, 카드뉴스 제작 등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경남 청소년 심자리 위카페 다운과 업무 협약을 맺어 물품 이용뿐만 아니라 식생활 활동 등의 교육 사업까지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밥상을 살리는 한살림. 밥상을 살리는 활동으로 랜선 밥상, 레시피 공모전, 만나지 않고 온라인 이벤트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온라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참여율이 저조하였지만 대면 활동으로 만나기 어려웠던 새로운 조합원과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새내기 만남의 날은 하반기부터 비대면으로 4개 지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진행으로 참여자들을 조합원 모임으로 조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젊은 세대 조합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며 퀴즈풀이, 설문 작성, 선물 수령, 밴드의 인증샷 남기기 등 한살림을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시도의 행사 내용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제와 거창에서는 새내기 대상 생산지 방문을 하여 생산자와 함께하며 물품의 가치를 잘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초조직은 대면 활동의 어려움으로 상반기에는 거의 모임을 하지 못하다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 모임을 시작하여 44개 조합원 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11월에는 한 달 동안 온라인 조합원 모임을 12개 진행하여 조합원 모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비대면 활동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한살림을 이용해 주신 조합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용 조합원 전체에게 상반기 감사 쿠폰을 드렸습니다. 조합원의 물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문공급에서는 주문공급 활성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보기 주문 편의 개선을 위해 2월부터 주문 마감일을 2일 전 오전 마감으로 개선하고 공급 지역 및 요일도 확대하였습니다. 온라인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여 조합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직은 결제 방식에 있어 전산상의 보완점이 많아 계속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살리는 한살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자제로 많이 위축된 활동 중 하나가 도농교류 활동이었습니다. 매회 거르지 않고 열렸던 단오잔치 한마당, 딸기 따기 체험, 벼베기 행사, 가을거제 한마당 등 한살림의 대표적인 도농교류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으며 생산자들의 매장 체험 행사 및 조합원과 간담회 등도 거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규모로 생산자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손 나누기를 지역별로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 결연을 지역 운영기가 있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여 모두 8곳의 결연 생산지와 소비자가 지속적인 교류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쌀 기반 확대 운동으로 농산물위원회에서 쌀 이용 결제 활동을 지역 운영위와 연계하여 5개 지역별로 다양한 요리 및 시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장뿐만 아니라 각 지역 밴드를 통해서도 시식 후기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여 조합원 참여 공간을 넓혀갔습니다. 거창에서는 여성 농민회와 연대하여 토종벼, 손모내기, 물통벼 심기 등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별을 이용한 연속 행사를 기획하여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한살림.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 살림을 위한 돌봄 활동으로 창원과 밀양에서는 생리대 기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장에서 모금한 생리대는 지역의 중학교나 아동센터로 전달하여 청소년 아이들의 돌봄 활동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창원에서는 생리대 기부 활동으로 의창구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한살림 물품을 후원하기도 하고 기부금 지원 공모사업 및 관련 단체 지원으로 먹을거리를 매개로 돌봄 활동을 넓혀갔습니다. 한살림 경남 식생활교육센터를 등록하여 식생활 교육을 통한 먹을거리 운동 확산에 힘썼습니다. 도청 공모사업으로 2030 세대를 위한 요리교실을 진행하여 젊은 세대에게 한살림과 식생활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식생활위원회와 관계 설정 및 장기적인 조직 방향과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창에서도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경상남도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고 식생활 수업을 10회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밥 운동의 사회화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푸드플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에도 5개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 확대와 강화를 위한 조직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 운영과 중기계획 생활공간 확보. 한살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결제 수단이 도입되었습니다. 가상계좌, 카드 사용, 카카오페이, 지역사랑 상품권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6월부터 선수금으로 적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은 창원 중동 매장 한 곳을 신설하여 모두 1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으로 이용이 불편해서 매장은 인근으로 이전하여 매출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 매출이 많이 늘면서 매장을 이용하는 조합원을 위한 방역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직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검토하고 내부 구성원에 의해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는 사회적 회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8월에 가졌습니다. 사회적 투자지원재단과 함께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워크숍 및 모임 진행이 어려워 추진을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던 구성원 교육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매장 책임자 및 활동가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은 3회 진행하였습니다. 각 매장 활동가 대표와 간담회를 처음으로 가져 조직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별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학습 모임 진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부 총평.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대면 활동이 어려워져 기초 모임을 장기간 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면 마스크 만들기, 마스크 스크랩 만들기 등 대면 활동의 평이 좋았지만 지역 강좌, 요리 모임, 어린이 요리 모임은 개최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구하기가 더 어려웠던 진주 지역의 단감 생산지와 딸기 생산지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합니다. 생산자님께 감사 편지 쓰기는 힘든 시기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활동 현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은 26명입니다. 그리고 진주 지부와 그 다음에 9개 지역 운영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조직으로 소모임은 23개, 마을 모임은 16개, 공동체 모임은 5개, 지부와 지역 운영위는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농교류는 자료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년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중점 활동 슬로건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행동하는 한살림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 중에 3개년 계획이 중인데 그 내용은 조합원 복지 및 권리 향상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점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지역을 살리는 한살림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자원순환 운동을 확대하고 한살림 가치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밥상을 살리는 한살림으로 조합원 이용을 개선하고 조합원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고 조합원 자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업을 살리는 한살림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계획하고 지역 특화 물품을 개발하고 취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이 주축으로 생산 관련 회의를 참석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한살림으로 돌봄 사업과 활동을 확장할 계획이고 식생활 교육을 통한 먹을거리 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별 연대 활동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합원 활동과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결산보고와 2021년 예산보고는 한살림 경남 상무이사님이신 김한수 이사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김한수 상무이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의원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결산보고인데요. 작년 2020년 저희들 조합원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들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는지 간략하게 지수 중심으로 제가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살림 규모는요, 다 아시다시피 25개 회원생님이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 경남도 역사가 오래됐지만은 전국 규모로 봤을 때도 수도권 다음으로 5번째 버금가는 전체 사업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에 따른 활동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한살림 평가가 그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합원을 잘 운영하는 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합원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2020년, 2018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작년 2020년 총 조합원 수는 33,282명이고요. 그중에 가입 수가 이관이 331명에 1년 동안 331명 포함했고 3,859명, 탈퇴하는 조합원 수가 이관 포함했고 1,186명. 그래서 순 증가 조합원 수는 2,673명이고요. 다음은 주요 영업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2020년에는 전체 주문 공급과 매장 공급을 좀 나눠서 저희들 매장 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90% 가까이 됩니다. 90%가 좀 넘는데요. 주문 공급이 21억 2,400만 원이고 매장 공급이 193억 7,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215억을 작년 2020년에는 전체 공급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아까 활동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9.9%가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저희 월 평균 이용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7년부터 이제 비교한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조합원 수는 33,282명에 연간 이용,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조합원 수가 26,153명. 그래서 1인당 월 평균 이용액은 55,742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합물품과 지역물품이 공급 비교표를 살펴보는데요. 저희들이 전국 한살림에 전체 한살림 중에 저희들 지역의 지역물품,
그 다음에 차지하는 비율이 부산 한살림 다음으로 부산, 울산, 이 영남권 한살림이 이제 지역 물품을 많이 가까운 먹을거리 차원에서 지역 물품을 직접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비율은 24%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와 같이 주문 공급은 한 9.8%, 매장은 90.1%. 그래서 연합으로 통해서 물품을 공급받은 게 162억. 그다음에 지역 물품은 52억 9,800만. 그래서 합계 215억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재무상태표, 저희들 총 살림살이 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규모가 늘어나는 편인데요. 전체 자산 규모가 56억 9,300만 원. 작년 1년 전에 비교해서 한 11억 정도가 더 늘어난 자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56억 9,300만 원이 돈이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나타나는 게 이제 부채와 자본입니다. 그 중에 부채가 13억 3,500만 원, 우리 순수 자본이 43억 5,700만 원. 그래서 자기 자본율이라 하죠. 순수하게 부채 빼고 자본율이 저희들 7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56억 9,300만 원이 이제 저희들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우리 재산이죠. 한살림 경남에 우리 재산의 근거를 갖고 저희들 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나눠지게 됩니다. 유동자산이라 하면 이제 저희들 갖고 있는 현금, 제의금, 통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저희들 투자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유동자산인데요. 유동자산은 일명 그 1년 이내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29억 6,9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즉 고정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 건물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각 매장의 여러 설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고정자산, 비유동자산이라는데 그게 27억 2,400만 원.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재무상태표가 이제 저희들 규모가 56억 9,3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지계산서, 수익과 지출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저희들 작년에 2022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15억을 공급액을 이뤘습니다. 그중에 공급액, 그래서 공급 원가가 저희들 재고 갖고 있는 거 생산지로부터 물품 구매액이 166억, 그래서 갖고 있는 재고를 해서 공급 원가가 165억 5천, 그래서 저희들 총 공급 이익이 49억 4,9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9억 정도가 늘었죠. 그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은 총 사업비와 관리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43억을 썼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1억 5,300만 원이고요. 작년 비해서 좀 덜 썼죠. 아시다시피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지만은 여러 가지 활동 제약으로 인해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저희들 활동을 활발하게 못해서 그에 따른 이 사업비도 그렇게 미집행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5,300만 원, 그중에 기획정책 활동비가 4,543만 원, 그 다음에 조직활동비가 홍보비 포함해 갖고 2억 7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 금액과 이렇게 정기하고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관리비가 이제 41억 4,7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인건비가 22억 1,7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와 활동가 급여로 나눠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상여금, 전체 인력인분이 퇴직급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경비가 16억 9,100만 원인데요. 그중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이렇게 쭉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대원 자료집에 이렇게 자세히 또 세부적인 사항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2억 3,700만 원을 포함해서 공급이익이 6억 4,9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다음은 저희들 이제 법인세, 그다음에 이제 공급의 수익이 1억 3,500만 원인데요. 이제 이자 수익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 수입이 이제 1억 500만 원이 이제 발생되는데 저희들 기타 수입은 핵심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소비 쿠폰 사업을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이제 농축산물 한해서 저희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1차는 쿠폰으로 발생됐고 2차, 3차는 포인트로 발생해서 지급을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정산하고 나서 나머지 한 7천 정도가 이제 포함해서 이제 기타 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비용은 이제 8,300만 원 잡혀 있고요. 감모손실 4,300만 원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작년에 2020년에 생산자 이제 요새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기후위기 관련돼서 이제 가격이 이제 불안정해서 생산 안정 충당 부채 전입액이라고 이 공급액의 0.1%를 우리가 적립을 하게끔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산 안정 충당 부채 전입액을 표시가 돼서 이제 2,150만 원이 이렇게 배제됩니다. 그래서 경상이익이 7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1% 가까이, 10% 가까이 법인세를 하고 나서 나머지 저희들 순수 단기 순이익이 6억 3,200만 원이 성과를 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올해죠. 2021년 주요 계정별 예산안을 아직 결산은 이제 확정됐고요. 예산은 저희들 이제 총회 준비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총회 준비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총회 전에 2월 2사에 아마 상정이 될 건데요. 이 예산안은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고요. 총준이 전체 마지막 총회 준비를 거쳐서 이사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약간의 수정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주요 예산안인데요. 총 공급액은 작년에는 215억을 달성했는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코로나가 계속 상황이 전개가 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를 감안해서 작년 수치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예산 목표를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약 4.7% 정도가 감소한 수치인 공급액을 목표를 204억 정도가 이제 예산을 잡고 그에 따른 이제 매장별로 우리 16개 매장이 있습니다. 주무구 포함해서 16개 매장이 184억. 그 다음에 이제 주무 공급이 이제 20억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서 총 204억 정도가 공급 목표액을 잡았고요. 그에 대한 공급 원가를 해서 저희들 공급 이익이 약 마진율 GP라고 하죠. 공급 수익이 이제 23% 정도 수립해서 46억을 이제 세워서 이제 총 비용은 이제 46억 3,100만 원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관리비를 나눴는데요. 참고로 사업비 중에 이제 2억 1,800만 원 회비 포함해 갖고 쭉 이렇게 작년과 집행했던 비율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항목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비가 이제 43억이고요. 이제 기타 경비가 17억 7,600만 원인데 이제 항목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2억 4,200. 그래서 총 사업이익이 8,450만 원인데 그중에 이제 사업 외 수익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행사 참가비라든지 가입비라든지 수입이자 기타 수입 포함해서 1억 정도가 사업의 수익으로 잡아서 사업의 비용이 또 9,100만 원, 물품 손실, 감모 손실, 기부금, 잡손실, 그다음 아까 생산 안정 충당 총 공급액의 0.1%를
충당을 해서 2천만 원 정도 해서 영업외 비용이 이제 9,100만 원이고요. 그래서 경상이익이 한 9,300만 원이 발생돼서 법인세를 내서 이제 저희들 ABB죠. ABB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7,300만 원이 이제 ABB가 이제 발생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주요 계정별로 예산안을 이렇게 아니지만은 이렇게 세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보충이랄까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결산과 이제 자본 예산, 그다음에 자본 예산을 저희들 올해 저희들 이제 저희들 자산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자본 예산입니다. 출자금이 저희들 우리가 수입을 신규가 한 2,500명 순증가죠. 순증가가 2,500명 올해 2021년도 계획을 잡아서 7,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용 출자금이 있습니다. 이용할 때마다 출자금이 붙는 거 있죠. 그게 이제 3억 5천만 원. 그래서 재사용병이 이제 200만 원 포함해 갖고 출자금이 수입 자본으로 4억 2,700만 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작년에 진해 매장이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해서 그에 대한 우리가 아직 환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환수할 예정인데 그게 한 3천만 원. 진해 매장 임차 보증금으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포 매장이 아마 마산 하포 매장이 올해 2021년도에 이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포 매장이 이전 임차 보증금이 이제 환수하게 되면 거의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출자금이 4억 2,700과 임차 보증금이 4억 5,7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재의금 운영 자금으로 1억 9,300만 원이 이제 포함해서 이제 6억 8천을 저희들 총 수입 자본을 세웠고요. 이 6억 8천이 이제 지출로 이 6억 8천 갖고 어떻게 써야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우측에 6억 8천은 있습니다. 앞에 조금 넘겨서요. 그 중에 임차 보증금 아까 하포 매장이 이전을 할 계획에서 그게 이제 새롭게 좀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억 정도가 임차 보증금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외동 매장이 김해 외동 매장이 저희들 또 불가피하게 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 이전에 저희들 이제 건물 주인이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김해 외동 매장이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 좋은 거 적장한 지역을 좀 물색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1억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마산 지역 활동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마산 지역 활동실도 아마 새롭게 물색을 해서 아마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게 한 3천, 그래서 2억 3천이 임차 보증금으로 들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출자금이 이제 해마다 저희들 사업자라 우리가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라 출자금이 포함해 갖고 1억 2천이 이제 관계사 출자금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다음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 시설 장치 및 비품 짓기로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한 3억 3천이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포 매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리모델 장유 매장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외동 매장도 이제 포함해 갖고 아마 요거는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 예산과 이렇게 좀 올해 2021년도에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상 이렇게 간략하게 작년 2020년 결산 보고와 올해 2021년 주요 항목별로 예산 및 자본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대원님들 조금 잘 이렇게 새겨 들으셔서 나중에 질문사항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0분간 휴식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후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세세히 자세히 대원들의 궁금증을 설명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식 잘 쉬셨나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비디오 켜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앞선 활동 보고와 저희들 전체 사업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사님도 같이 함께 이제 배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한산인 경남이 전체 작년에 2020년 활동과 올해 2021년 계획을 이렇게 대원님한테 주요 설명하는 오늘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앞두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온라인이지만은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은 저희들 자료집을 토대로 이렇게 좀 사전에 보내드렸지만은 또 세세히 아까 말씀했듯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하기 위해서 전체 총회 준비가 이제 내일 모레 2월 4일 날 마무리 회의가 있습니다. 마무리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2월 8일 날 이사회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아마 총회 상장할 예정입니다. 전체 산림 활동 보고와 사업 결산 보고, 그 다음에 올해 2021년도 어떻게 계획을 살림살이를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과 포함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잘 대원님들 잘 설명을 들으시고 잘 우리 총회 서면 총회지만은 잘 의견을 조금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전 총회니까요. 오늘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아무거나 좋습니다. 대원님들 관심이니까요. 저희들 한산림 경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대원님들이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질의나 질문사항이나 기탄 없이 이제 다 이제 음소거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신 대원님들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이 한 50명이 넘습니다. 50명이 저희들은 이제 그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원님들도 한번 확인을 하실 줄 알고 있는데 이제 50명이 넘는 분이 이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유도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산청연합회 뭐 요 앞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사도 있는데 우리 생산자 대표님 들어오셨거든요. 산청연합회 이상일 대표님 함께 하셨는데 혹시 의견? 아유, 성원에 힘입어 아들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제 김춘주 대원님 손을 들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계획 중에 조합원 복지 및 권리 향상을 넣으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총준위에서 활동 평가와 계획을 잡는데, 총준위 활동 중에서 평가는 좀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2021년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준위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했는데
조합원 자치를 강화하자. 그래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조금 더 많이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그 1년 동안 이 사업을 1년 동안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조합원님들의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받아서 참고해가지고 그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그 활동 포인트, 이력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보경님 대의원님께서 비대면을 위한 촬영 장비 구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에서 장비를 받아서 연습도 하고 모임을 진행하고 싶네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이거 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온라인 비대면이 이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들 전국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지역도 이걸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구비를 했는데요. 저희들 이제 사무국 차원에서 크게 비용이 든 건 아니고요. 기본 여타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통신 환경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면 차량 장비는 간단합니다. 카메라, 기본 카메라하고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 나오는 음향하고 이런 게 갖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렇게 조합 활동 관련돼서 소통 관련돼서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필요하시면 저희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동 방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온라인 화상 기법이라든지 촬영 이것도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서 전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다음은 배정희 대의원님 손 드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죠? 예. 2021년에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떤 계획이 들어 있어서요. 네, 제가 최근에 이 기후변화에 대한 게 한살림뿐만 아니라 지자체라든지 정부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살림이 좀 더 앞서 나가고, 그리고 원래 기존부터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더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살림 경남이든 한살림 연합 차원이든 기후변화를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2021년에 계획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년간 스마트 그린 시티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도 밀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 어떤 인력의 수요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지도할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역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남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지만 지금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은 있었는데, 한부모 가정에 생리대를 지원하는 바우처가 있어요. 근데 그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카드사랑 연계해서 이제 한살림에서 그러니까 그 결제 프로그램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총회 준비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회계 담당자분 설명을 들었는데, 한부모 가정 그 생리대 바우처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든 어떤 특정 계층이 한살림 내에서 조합원으로서 물품을 살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에 대해서 꾸준히 구축을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예.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네. 예, 뒤에 말씀하신 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연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실무적으로 그거를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일단 한살림 전체 올해 저희들 경남에서도 기후위기 대응하는 행동하는 한살림이라는 활동 목표를 세웠고요. 한살림 전체적으로도 기후위기 대응하는 한살림이 되자라는 그 활동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뭐 옷 되살림, 병 재사용 또는 우유곽 재활용 등은 이미 저희들이 뭐 잘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올해 특별하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저감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늘 하고 있었지만은 좀 더 올해 특별하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저감 운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특히 한살림 경남에서는 환경위원회를 선두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하는 TFT 회의와 활동을 좀 더 면밀하고 좀 더 단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답변이 되셨나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관련돼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격적으로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뭐 나와 있지만은 올해 2021년에는 작년 예산의 비용 예산 수치보다 10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 기후위기 대응 관련돼서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런 한살림이 되도록 뒷받침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예산도 수립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성광선님 또 손을 들어주셨어요. 예, 의견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성광선입니다. 거제 지역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조합원 자치 강화를 하신다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소모임 같은 거를 할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같이 모여서 하는 비용이랑 온라인으로 하는 비용이랑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어디까지 어느 폭까지 해줄 수 가능하신지 그게 궁금하고 온라인이면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만 좀 많아질 가능성도 많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좀 자유롭게 하려면 예산에서 좀 자유로워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일단 그 작년 2020년부터 그 조합원 활동이 온라인 대면으로 진행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하면서 뭐 회의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식비나 간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지금 대면과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소모임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되는 것은 10,000원의 그 지원을 한다라는 것으로 정했는데 혹시 이제 또 뭐 한 곳만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많은 곳들이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 반영을 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 지원이 그냥 원래 예정되었던 방식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논의하고 이후에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대원님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도 좋습니다. 의견.
지금 들어오신 대원님도 계시지도 않았는데. 예, 최유진 대원님 손 드셨어요. 예, 마이크 켜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산에서 활동 중인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그 외부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대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게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살림에서도 연사님을 초대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이게 대면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줌이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뭐 녹화를 해서라든지, 왜냐하면 시간이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아이 때문에 시간이 제약받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연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 가지와, 그리고 제가 지금 랜선 모임이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엄청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한살림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쓰레기 줍기 뭐 이런 거라든지 작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모이면은 힘이 커지고, 그리고 그런 작은 행동도 인식 개선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랜선 모임이 약간 좀 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떨리네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2020년에 여러 가지 온라인 활동 중에서 아쉬운 부분이 그 강좌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대의원분한테도 이제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고, 2021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네, 한살림에서도 온라인으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랜선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다양한 랜선 모임들이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의 역량에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라도 이런 랜선 모임을 좀 다양화해서 할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경은님 또 손 드셨습니다. 질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통영인데요. 혹시 통영에도 가택 공급 그 수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매장을 혹시 내주실 계획은 아직 없으신지요? 예. 제가 지금 올해 2021년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은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통영 지역도 거제는 이제 매장이 이제 거의 4년 이상, 5년째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통영 조합원들도 왕성하게 이런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택 공급도 마찬가지인가, 주문 공급 포함해서 저희들 매장도 조금 사업적으로 좀 이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올해 2021년 계획은 안 세웠지만은 좀 빠르면 이제 내년 2022년 뭐 조금 뭐 여의치 않으면 조만간 이제 1, 2년 안에 저희들 이제 좀 검토를 해서 매장 신규를 증설을 한번 모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아쉽지만은 통영 지역도 활발하게 이용하는 거제 지역뿐만 아니고 이제 통영 지역도 조합을 대상으로 이제 매장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조금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신미경 대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포장재 줄이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셨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공동으로 지금 대응을 좀 합니다. 전체 한살림을 통해서 화장재, 특히 이제 사업연합이 중점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포장재 개선이죠. 포장재를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의욕과 달리
한꺼번에 개선은 좀 힘들고요. 조금씩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포장재 개선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포장재 줄이기 포함해서 포장재 이제 병도 마찬가지고 포장재를 조금 개선을 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사업연합의 예산도 그에 따른 예산도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저희들 이제 연합과 사업연합에 통해서 저희들 의견 전달해서 계속 이런 TF 활동이나 의견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수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뭔가 가시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좀 포장재 개선 부분을 조금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조합원들이 이 성과가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세요. 사실 이 포장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흔히 낮게 판매하는 그거를 시도는 많이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매장들마다 이 어떤 매장의 크기라든지 또는 제일 먼저 우리 조합원들의 의식이 약간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낮게 판매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감자 이럴 때 뭐 큰 게 필요한 분도 계시고 작은 게 필요한 분도 계시고 많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적게 필요한 분도 계시나, 이게 사람 손이 닿다 보면 생물이다 보니 거기에 이제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면 뭐 경과해봤자 그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또 좀 다르지. 그럴 때 그 품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마음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판매장이 서울 강남하고 수원 두 군데 지금 샘플로 혹시 이렇게 단추 누르면 주로 이렇게 밑에 병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g 이렇게 쌀, 콩, 그 다음에 조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그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이라 하면 또 다른 물품이기 때문에 그 재질의 개선이라든지 모양의 개선, 그 다음에 그 양의 어떤 줄임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정말 단방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주 느리게 개선되고는 있으나 꾸준하게 이렇게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채팅장에 질문을 또 윤현정 대원님이 해주셨는데요. 새 매장이나 이전 매장은 제로 웨이스트 상정으로 오픈하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어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어주셨습니다. 올해는 신규 매장은 계획을 안 세우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전 매장이 아마 2군데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전 매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매장으로 한번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거를 오픈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희 대원님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합원 이용 개선 활동 중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합원 이용 개선 활동을 제가 세세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견을 주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이제 물품 개선인지 이용을 하기 위한 편리적인 측면인지 제가 이제 좀 파악이 안 돼서 혹시나 부연 설명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정순아 대표님이 이제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채팅창으로. 매출이 적은 매장을 제로웨이스트로 특성화시키면 좋겠어요. 비용이 더 이제 가중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저희도 이제 너무 이제 사업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적으로 너무 위축되고 너무 그 조합들의 이제 이런 것들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이 균형을 조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적 균형도 좀 찾아야 되고, 그래서 매출이 조금 적은 매장 여유가 뭐 있다기보다는 좀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제로 리스크를 그러니까 하게끔 여력이 좀 있는 것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하는 걸로 일단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아까 그 주영희님, 대원님이 의견을 주신 거, 조합원 이용 개선, 이게 자료집에도 있는데요. 21쪽에. 세부 활동별로 뭐 오고 싶은 매장 만들고, 물품 이용 결집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용 편의, 아까 말씀했듯이 이용 편의를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매장 친절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매장이 특히 아까 올해 2021년도에 이전 계획을 세우는 이제 하포 매장 마산에 전체 16개 매장 중에 매출 1, 2위를 매출이 가장 많은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너무 좁은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가짓수는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매장이 너무 협소해서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걸 좀 확장을 해서 이전을 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결집은 여러 가지 장려도 마찬가지지만 이용 장려죠. 이용 장려를 조금 독려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때에 따라서 이제 계절별로 기획 뭐 할인 행사라든지 통합 할인 행사, 이걸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지금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문 공급도 마찬가지로 주문 공급이 전체 작년에 2020년에는 기하학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대에서 주문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기도 했지만은 한 30%, 거의 40% 가까이 주문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통해서 이제 공급 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우리가 지원 체계,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해서 주문 공급 지역도 좀 확대하는, 그 다음에 요일도 좀 주문 횟수도 좀 늘리는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장혜정 조합 대의원님께서 꾸러기, 김, 트레이 제거나 병 제품, 비닐 라벨지 편리하게 제거하도록 움직임을 이런 것들을 확인하여서 너무 반가웠고, 조합원의 포장지 줄이기 의견을 최대로 수렴하여 적용하는 한살림에 감동받으셨다는 의견도 주셨고, 좀 더 다양한 포장지 줄이기를 위해 조합원들의 아이디어나 활발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식지나 밴드 카카오톡을 이용한 안내 및 활동이 늘어나길 바란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춘주 대의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정순아님이 또 환경위에서 밴드를 따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바라고 또 홍보를 또 해주셨습니다. 예. 네, 한살림에서 자원순환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집에서 뭐 집에서 뭐 병들, 뭐 고추장병이나 이렇게 병들 재사용 병들을 이렇게 항상 가택 공급 오실 때 돌려드릴 때마다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아직
재사용이 저희 한살림 병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유병이나 뭐 요거트병 이런 병들은 아직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점차적으로 바꿔 가겠지만은 현재는 뭐 옥수수 병조림이라던가 우유병이라던가 요거트병이 재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버릴 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활용을 할 만큼 해도 이게 병이 남잖아요.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병들을 그냥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어쨌든 깨 부셔서 다시 자원이 이렇게 에너지가 쓰이고 다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제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안 중에 하나는 이런 병들을 그냥 분리수거함에 넣는 게 아니고 우리 조합원 매장에 모아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거를 조금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안 될까.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동료를 하던가 서로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나눠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일은 되겠지만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제안합니다. 예, 의견으로 받아서 고민해 보겠고요. 병 재사용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은 그 수거된 병의 50% 이상이 폐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합에서도 왜 폐기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간의 실금이 갔거나 했을 때 폐기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폐기율을 줄이는 것을 다시 이렇게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정해진 시간은 이제 다가오는데요. 또 혹시 질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대원님들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한 1분 기다리다가 그 이상 없으시면 채팅장에 또 대원님이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공식품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 첨가물 사용도 이전보다 조금 늘어난 듯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공식품이 저희들 신규 물품 개발하는데 전체적으로 연중 우리가 한살림 물품이 늘어나는 개체수가 이제 가공식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1차 농산물을 매개로 한 가공식품이 여러 가지 이제 개발되지, 여러 가지 이제 또 기호식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편식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가공식품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식품 첨가물도 조금 우리가 우리 한살림의 물품 정책에 맞게끔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들 이제 심의나 취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명희, 반갑습니다. 우리 박명희 전 이사장님 인사 겸 의견 있으면 마이크 켜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리십니까? 예. 예. 아이고, 또 줌 회의를 하니까 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또 얼굴을 한번 뵙게 되네요. 예. 저는 특별한 뭐 또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쭉 들으면서, 올해 작년에 살림을 사는 거 보니까 한 20% 정도 이제 성장이 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다들 많았겠다 싶어서 어쨌든 한 해 살림 사시느라고 뭐 매장부터 또 공급팀 또 직원들 또 이제 코로나 인해서 또 활동은 했지만 활동이 좀 이제 직접 대면 활동은 줄어들었지만 또 그에 따른 또 고민을 해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적응하시느라고 아마 여러 가지로 또 고생을 또 활동 부분에는 우리 또 활동실에서 우리 실장님들 다들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해서 좀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정말 또 정말 우리가 좀 정말 한살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태 환경을 보면 너무 질서가 파괴되니까 사실 이 코로나도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한살림이 누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위기 대응이나 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좀 대사회적으로도 좀 공공 협력을 좀 더 강화해서 실질기 뭐 올해 목표도 그렇게 세웠지만은 더 이제 행동하는 그런 이제 한살림이 된다고 하시니까 또 힘을 내서 좀 해달라고 또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저희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 반가운 마음이 또 그냥 나가기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라도 얼굴 한 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손 들었습니다. 모두 예, 또 한 해 감사합니다. 예, 또 모두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채팅장에 또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박성화 이사님, 대우님, 2021년도엔 한살림 연합 차원에서도 포장재 개선을 위해 이제 인원 채용도 하고 또 106개 제품을 포장지 사이즈를 줄인 거나 개선 계획에도 있다고 이제 연합 대의원 설명회 때 들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보영 대원님은 또 거제에 또 매장이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더 늘려달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달도 주문 공급도 그렇고요,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 지역은 주문 공급이 주에 한 번 가는데요. 매장이 있으니까 한 번 가는데 이제 주문 횟수도 좀 늘려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예. 밀양의 우리 박순녀 대원님도 채팅장에 의견 주셨는데요.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유리병 수거, 세척, 사용 가능 설정, 가능성 점검 과정과 무엇보다도 위생을 생각하면서 일회용 비닐 포장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해가 쉽게 되는 포장재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생분해 분해가 가능한 이 포장재가 불가피하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염두에 둬서 저희들 감안해서 저희들 이제 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의견 마지막으로 좀 주시고요. 앞선 또 우리가 서면총회에 앞서서 충분히 대원님들이 이제 의견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의견 수렴이 잘 받도록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선 설명했듯이 이제 올해가 임기 또 총회고 임원 선출하는 또 총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절차상 서면총회는 우리가 한 번은 임원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열려서 3월 16일 날 저희들 총회가 이제 마치는 일정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선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이제 아까 했듯이 올해 2021년도에는 좀 세부적으로 조금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좀 잘 조정을 해서 의견을 오늘 또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올해 2021년 전체 활동 계획과 살림살이 규모를 좀 잘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의원 보고대에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2월 26일 금요일 날 저희들 총회죠. 이때 그 앞서서 서면 총회 과정이 있습니다. 대의원님들께 서면으로 그 자료를 보내드리고 다시 회신하고 그리고 2월 26일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 그 임기총회이기 때문에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면 회신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마치 테레비의 무슨 방송국? 예,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저보고 테레비라고 했다고 뭐라 합니다. 예, 방송국 출연한 듯이 지금 스태프들이 한 10분 정도 우리 활동가들과 실무자들 스태프이 지금 우리 부장님하고 스태프 10분 이상 계시고요. 저희들은 인물 순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